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12월 첫째 날인데, 아무튼 12월 달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주식시장은 뭐 걱정할 게 아직까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시 되고 있고, 오늘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피는 마이너스 마감했는데, 코스닥은 1% 이상 상승 마감을 하죠. 그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아졌고, 예,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 코스닥 쪽에, 그리고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같이 다룰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최근에 이제 쿠팡 때문에 주말 동안에 쿠팡 이슈가 좀 많았죠, 그죠? 쿠팡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중국한테 반도체 보복을 시작했거든요.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기사가 조금 나와요. 소문이다 이러면서. 근데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알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중국한테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지 정말 매섭게 지금 보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 테마주들이 그래서 움직였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천사님, 그래서 이제 자주 못 오셨군요. 네.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네. 요즘에 감기 걸리면 독합니다. 정말 독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도 뭐 감기 걸리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요. 감기도 잘 걸리고. 네네. 나이 안 가리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부터 먼저 볼까요? 자, 오늘 이제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1% 하락 마감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장중에는 뭐 거의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하락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어디에요? 마이너스 1%, 장 초반에는 플러스 1% 이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장 초반에 상승 요도 출발했다가 장중에 2% 넘게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을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신고가 낸 겁니다. 52주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이게 얼마 만에 찍은 거냐면 23년도 있죠. 23년도에 찍었던 그때 고점을 살짝 갱신한 거예요. 살짝.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잘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기관 매매 동향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그 추수감사절 그것 때문에 반장이었어요. 반장이 뭐냐면,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반만 열린 거예요. 반만. 오전장만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1시에 끝났을 거예요. 미국 시간으로. 그래서 금방 끝났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나 지금 살짝 올랐죠?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2% 가까이 급등은 했지만, 이거는 최근에 AI 버블론의 이제 핵심인 엔비디아가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는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 1% 하락 마감합니다. 엔비디아는 힘을 전혀 못 써요. 엔비디아 주가가 회복하지 않으면 AI 버블이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인텔이 이게 호재가 있어서 10% 급등합니다. 이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미국 증시는 지금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 그 금리 인하를 하는 거, 그 얘기 뒤에서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자 종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진짜 이번에 중소형 개별주 엄청 갈 것 같아요. 네. 개미들 하는 거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엄청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뜨뜻미지근했는데 약간 변화가 있는데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은 이제 거래소에서 한 1,000억 원 정도밖에 순매수는 안 했습니다. 별로 안 샀죠. 그죠? 코스닥은 2,000억 정도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코스닥을 팔았는데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하죠. 왜 그랬느냐? 기관이 갑자기 코스피 쪽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안 사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부터 얘기하지 않았나요? 한국경제에서 갑자기 기사를 내보내면서 흘리더라. 갑자기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12월 초에 발표가 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목요일날 목요일 그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 지수 급등하면서 금요일날은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양호선이 감사합니다. 네네 지소미아 맞습니다. 생각이 안 났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안 까먹겠네요. 맘마미아라고 이제 비유를 들어주셔가지고 네네 지소미아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내일 또 하자고요. 네네 어디까지? 보시면 이제 변화가 생기죠. 지난주 왜 목요일날 장 끝나려고 나서 한국경제에서 이제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이제 다음 달 초에 이렇게 12월 초에 이제 발표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살짝 흘리더니 갑자기 금요일날 코스피는 안 올라가는데 코스닥 혼자 3.7% 급등을 하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가 안 가고 이제 코스닥이 쭉 올라왔는데 딱 보니까 기관이 갑자기 코스피를 안 사요. 좀 팔아요. 그리고 코스닥을 또 엄청 삽니다. 이거 평상시보다 되게 많이 산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누가 기관하고 연기금, 투신이 많이 사죠. 평소보다 많이 사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원래 얘네들 잘 안 사요. 근데 이거 많이 사는 거예요. 평소보다. 그 정부에서 딱 시키는 대로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언론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이거를 이 흐름을 잘 읽어내셔야 돼. 그렇죠. 바뀌었죠, 그죠? 그 기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놨는데 업종별로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자 거래소 보시면 거래소에서 왜 웃냐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600억을 순매수했대요. 근데 이거보다 3배 이상, 3배는 아니구나. 한 2배 이상, 그죠? 2배 이상 많은 4,100억 정도를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순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사요? 다른 거 거의 다 팔고 전기전자만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DB하이텍, 반도체 장비주를 엄청나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착시 효과인 게 뭐냐면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주식 이거 돈의 흐름 읽어내는 걸 알게 되면 옛날에 그 무한도전 이런 거 안 봐요. 재미없어서. 이게 더 재밌어. 개미들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 심리 싸움하는 거 보면은 웬만한 예능 프로보다 이게 더 재밌습니다.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 뭔지 아세요? 이 SK 하이닉스만 샀어요. 밑에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 안 되고 압도적으로 SK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냐? 4,200억이에요. 4,200억이라. 삼성전자는 좀 팔았고, 그죠? SK 하이닉스 순매수 금액이랑 여기 순매수 금액이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만 좀 샀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1%밖에 1, 2%? 그거밖에 못 올라갔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오늘 기관이 순매수한 상위 리스트를 보면은 제가 금요일에 얘기 드렸죠, 그죠? 요 글자 색깔이 검은색이면 거래소 종목 코스피, 그 다음에 색깔이 갈색이면 코스닥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코스피 쪽을 막 팔아요, 대부분. 그죠? 코스피 쪽을 팔면서 거의 대부분이에요. 판 거는 순매도 상위는 2개 빼고는 다 코스피요. 근데 순매수 상위는 대부분 코스닥이에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거의 바이오잖아 이거 다. 그죠?
거의 바이오사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소 쪽이지만 얘도 바이오잖아. 거의 바이오 산다니까. 그죠? 그럼 뭐예요? 탑 나왔잖아요. 코스닥 바이오라니까. 흐름이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지. 제가 얘기해드린 게 그게 맞다고 지금.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조만간 저기 뭐야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한다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그 뭐예요 국회 예산안 통과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내년에 어디에다가 돈을 그렇게 뿌릴지가 딱 나온다. 테마주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날아가는 거죠. 지금도 좀 올라오잖아요, 지금. 아셨죠? 지금 바뀌었어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올라갈 때 이제 비관적인 분들이 계세요. 왜 비관적이냐? 아, 당신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우리나라 국장 쓰레기고 한국 사람들 지금 다 미국 주식한다는 데가 사겠냐고. 그리고 개별주들 차트 보니까 다 박살나 있던데 이거 올라오겠어?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올라와요. 왜 그러냐? 여기 심리 싸움이거든요. 차트가 못생겨서 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개미가 코스닥을 좋게 생각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럼 안 가요 진짜. 개미들이 야 미국 주식 쓰레기야, 일본 주식도 쓰레기고 다 쓰레기고 우리나라 주식 최고야. 그러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절대 안 가요. 개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그래. 현실이 그렇다니까. 절대 안 가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11월 달에 호재 알려드릴게요. 호재 다 지우고 11월 달에 외국인이 코스피를 16조 원을 매도했는데 이게 역대급이라잖아요. 이게 16조 원을 매도했는데 코스닥은 순매수예요. 코스닥은 순매수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16조 원이면은 하루에 7천억에서 8천억 정도씩 매일매일 순매도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하루에 7천억, 8천억씩 순매도하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 돈을 갖고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 있다니까. 그리고 코스닥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닥 쪽은 순매수예요. 순매수로 끝난 거지 11월 달에. 근데 지금 이제 앞부터 살 거고. 네. 근데 개미들이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파는 거에 상당 부분을 뭐예요? 순매수했잖아. 외국인이 판 거에 순매도한 거에 한 70% 이상이 어디냐? 반도체래요. 이거 기사 나온 겁니다. 제가 뭐 상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판 순매도 물량의 7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70%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반도체도 팔았대잖아요. 기사 이겁니다. 코스피 동상이몽 이달 외국인 역대 최대로 팔고 개미는 역대 세 번째래요. 역대 세 번째 규모로 순매수했대요. 76%가 어디에? 반도체에 쏠려있대요. 개미가 다 받아준 거예요. 이거 기간하고 나눠서. 대단합니다 진짜. 정말 답도 없는 것 같아. 직전 사상 최대 순매도액은 언제?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12조 원이었거든요.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팔아서 주식을. 근데 그걸 개미들이 다 써줬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때는 실제 위기가 와서 그랬다지만 지금 위기도 아니잖아. 그죠?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닌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개미들이 딴 데 가서 다 죄다 물렸고요. 그 다음에 그 대형주로 가서 물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형주로 안 가고 계속해서 중소형주 하는 개미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11월 B2 반대 매매 연중 최고치. 11월 달에 반대 매매가 연중 최고치였답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낮다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여기는 뭐겠어요? 물론 이제 대형주에 신용 걸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형주에 신용을 걸었다 해도요. 11월 달에 반대 매매 당할 만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반대 매매는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폭이 심해야 반대 매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형주가 뭐 20% 이상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고점 기준이고, 그죠? 네.
그 반등도 나왔고 최근에 약간. 그래서 그쪽에서는 대형주에서는 반대 매매가 거의 안 나왔을 거예요. 뭐 2, 3일짜리 미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지간하면 반대 매매 안 나온다. 그리고 이 반대 매매 대부분 뭐예요? 중소형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미들이 중소형주를 들고 있다가 팔고 어디로 갔어요? 대형주. 그러면서 중소형주 개별주들이 주가 하락이 더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으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버티다가 주가가 자꾸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 손절당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개별주 쪽에 개미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절단 났어요. 절단 났다고 지금. 바닥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누군가는 손절을 해야 바닥에 나온다. 누군가는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물려줘야 새로운 장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 레퍼토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별주들이 올라갈 때 얼마나 잘 가겠어요. 왜? 개별주나 중소형주들 올라갈 때 개미들이 방해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방해할 개미들이 없어요. 맞잖아요. 다 손절하고 다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그리고 그쪽 가서 다 물려있는데 대형주가 가지고 들어오겠냐고. 아니면 뭐 서학개미 돼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개미들이 중소형주 코스닥을 좋게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다니까. 거꾸로가 거꾸로. 그래서 안심하고 중소형주, 국내 주식,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 투자하시면 돼요. 다만 코스피에도 중소형주가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 코스닥을 가린다기보다는 그냥 중소형주로 보시면 돼요. 그동안 소외당했던 애들이 간다고요. 네. 개미들이 다 털렸어. 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걸 얘기해 드릴 거냐면 그러면 과거에 지금의 이제 그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 민주당 정권이 어디 있었어요? 문재인 때였잖아요. 그죠? 네. 그 문재인 때가 2017년부터 이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문재인 1기 때, 문재인 그 1년차 때랑 비슷할 거다. 2017년, 2018년이랑 비슷하게 할 거다.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왜? 얘네들은 레퍼토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왜냐면 그때 했던 애들이 또 정권 잡으면 다시 오거든요. 옛날에 부동산 정책도 거의 비슷하게 또 가잖아. 그죠? 네. 이번에 조금 더 매운맛으로 하는 건 맞는데 비슷비슷하거든. 네. 근데 보세요. 이 기사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따가 제 방송 끝나면 한번 보세요. 제가 여태껏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얘기를 이 기자가 그대로 썼어.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제가 했던 얘기를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 설마 제 방송을 받겠어요, 그죠? 모르지 뭐. 근데 어쨌든 네. 제 회원 중에 기자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기자가 없는데 그 전에 기자들도 있었어. 네. 지금은 없어요. 있으면 제가 그 기자들 욕을 못하지. 지금 기자 없어요. 옛날에 좀 있었어. 여기 보면 이제 천스닥 시대 온다고 믿습니다. 외인들 코스피 던지고 우르르. 네. 요거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따가 여기 보면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을 때 언제였냐면 기사가 생략된 거 같냐? 잠깐만, 기사가 좀 짧아졌다. 수정했네. 자, 말로 설명할게요. 2000 그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코스닥. 아니다,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기 세팅 좀 하고.
바뀌었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위에가 코스피고 이제 밑에가 코스닥이에요. 이제 2017년하고 2018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때는 5월달에 이제 탄핵되고 나서 그 3월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달에 조기 대선 치르고 시작을 했고, 이번엔 6월달에 이재명 정권이죠, 그죠? 네. 근데 이때 보면은 탄핵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3월 초니까 여기고요. 잠깐만요. 3월이면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권했을 때가 여기쯤이에요. 대략. 이때 보면은 처음에 누구만 가요? 네, 코스피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이후부터 코스피 위주로 갔어요. 중간에 한번 전쟁 얘기 나와서 한번 흔들었고. 근데 코스닥은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얘가 딱 고점을 찍는 순간에 여기서 쫙 올라가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 얘기가 언제 나왔는 줄 아세요? 그때도 11월 달이에요. 11월 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거다 이러면서 슬쩍 흘립니다. 거기 여기쯤입니다. 11월 초니까 한 이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그러니까 재밌죠. 뭐냐면 코스피가 갈 때까지 딱 올라가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똑같아요. 지금처럼 언론 플레이 똑같았어. 뭐 정치를 잘해서 임기 몇 달 만에 코스피 지수 신고가 났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원래 정권은 권력 잡으면 다 그런 거 홍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는 이만큼 가는 동안에 코스닥은 손가락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점을 어느 정도 딱 찍으니까 그 시점이 뭐라 그러냐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해야 된다. 코스닥이 그동안 너무 안 갔다 이러면서 이게 슥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들어올리고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개미들이 가장 늦게 하는 거고, 정부 관계자들하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뭐 먼저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올라오고 있었어요. 살살 올라오고 있다가 딱 코스피 꺾일 때쯤 되니까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슬쩍 얘기가 나오고 실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시간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겠는데, 그때 했던 것보다 지금 할 거라는 게 더 셉니다. 그때 활성화 대책보다 지금 게 더 세다고. 훨씬 더 세요. 이재명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믿겠지만, 아니, 훨씬 세. 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네. 팩트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훨씬 세요. 근데 그때는 사실 나 그렇게 세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 이만큼 올랐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털고, 기분이 달라붙으니까 살짝 한번 털고 또 올라갔어요. 그때 코스피는 조정받고 있었죠.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나 그대로잖아요, 이게. 그때 여기서 뭐가 됐었냐?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다고. 발표할 겁니다. 슥 흘리고 분위기 띄운 다음에 날렸다고. 이때 대장주가 누구? 바이오. 가로 열고 IT도 좀 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코스피 지수를 띄우려면 얘네 둘밖에 없어요. 바이오하고 I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국지로 따지면 유비 옆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초반에 누구요? 창비하고 가도 둘밖에 없죠. 코스닥도 둘밖에 없어. 바이오하고 IT. 지수를 띄우려면 얘네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쭈르르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여기였다. 실제로 이제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날아가겠지. 이때도 연말이니까 연말 연초에 또 엄청나게 또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만들 것처럼 수많은 정책이 발표되겠죠. 코스닥 지수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러면서 이제 쭉 갔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코스피는 이게 단 거예요. 조정인 거예요. 조정. 예? 이때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젠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셨죠? 이게 시작된 거라고 지금. 정책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는 시점도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방송할 때 그때도 무료 방송했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만 전녁 방송 무료 방송했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제가 지금이랑 똑같은 얘기 해줬어요. 여기서도 얘기해줬고 여기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종목들 이제 뽑고 난리가 났었고. 근데 이때요. 제가 얼마나 외쳤겠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10월이에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10월 달에 회원가입을 해서 들어왔어, 우리 방에. 근데 100명이라고 따지면, 네, 그러니까 요 시기에 회원가입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따지면 100명보다 더 들어왔어 그때. 근데 100명이라고 따지면 여기쯤에서는 그냥 두세 명 들어와요. 두세 명 들어와. 좀 올라가죠? 한 네다섯 명? 한 10명? 들어와요. 근데 바로 급락하잖아요? 난리를 지겨요. 내가 또 잘못 들어서 물린 것 같다고 막 난리를 지겨. 다시 올라가죠? 여기선 올라갈 때 거의 안 들어와요. 한 5명? 왜? 무서워서.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안 들어와. 예, 무서워서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그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한 80명 들어와요. 그냥 80명 들어오면 제가 힘들어요. 왜? 조만간 폭락 나오겠네. 예, 폭락 나옵니다. 바로 꺾어버리거든. 네. 근데 개미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리는 시기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긴 어디야. 여기 초반이죠. 초반 구간에서 돈이 잘 벌리고요. 그 다음에 후려치고 나서 여기서 많이 벌려요. 문재인 때 제일 많이 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대북주. 대북주 언제 많이 갈게요? 여기였어요. 네. 그때는 그냥 뭐 TV만 틀면은 막 다음 달쯤에 통일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물론 저는 그런 거에 속진 않았지만 전문가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주식하는데 그게 해롭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때였다고. 초반엔 바이오, 마무리는 저기 대북주. 대북주로 올라가면 200개 넘을걸요. 그때 대형주도 막 그동안 막 그랬는데. 한 6개월 동안, 6개월이 뭐야, 한 8개월 동안 진짜 배 터지게 수익 났습니다. 배 터지게. 근데 개미들 언제 들어온다고요? 끝물에 들어와. 드롱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뭘 사요? 바이오를 사. 여기서는 개미들이 대형주 사고요. 바이오가 많이 올라오니까 바이오 사서 또 물려. 그게 뭐가 가요? 대북주. 그럼 여기 6월 달에 트럼프랑 김정은이 그때 만났거든요. 6월 12일 날. 날짜도 안 까먹어요. 6월 10일 날 만났는데 그때 뭐 샀을까요? 대북주. 그러니까 물리는 쪽으로만 가. 여러분들은 이거 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피해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동남아시아 쪽에 막 그 태풍이랑 뭐라 그래 그거. 하여튼 지금 그쪽에 지금 홍수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네? 그냥 물에 휩쓸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장사 있을 것 같으세요? 자연재해 없어요. 네. 개미도 휩쓸리게 돼 있어. 이 당시에 대북주 80개 사가지고 물린 사람도 왔어요. 대북주 80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종목 진단 좀 해달래요. 어지간하면 해주거든요. 몇 개냐? 80개.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200개까지 해봤다고요. 한 사람이 200개 갖고 들어온 사람 봤는데 다 해줬어요. 80개 갖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한 종목이에요. 왜? 다 대북주였거든. 며칠 있다가 다시 가더라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못 피해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때랑 똑같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그죠? 똑같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보다 강도가 세요. 강도가 세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때랑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강도가 좀 세. 주식도 똑같아요. 그때랑 비슷한데 패턴은 똑같은데 강도가 세. 그리고 빨라요. 굉장히 빨라. 그래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중소형주 많이 갈 건데 중소형주가 많이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미들이 중소형주를 좋게 생각하면 안 돼. 좋게 생각 안 하잖아. 남아있는 개미들도 방해를 하면 안 돼. 방해 안 하잖아요. 왜? 대형주 가서 물렸든지 신용 썼다가 신용이나 못 썼다가 다 반대매매 당하잖아. 자신감도 뚝 떨어져.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중소형 테마에서 분위기가 어떠냐? 남은 10분 동안 이제 그걸 쭉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확실히 좋아졌어요. 대형주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대형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최근에 그 주도주들 보시면 자 누구예요? 여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옆으로 돌잖아요. 오늘 하락은 안 나왔지만 조정 맞춰서 돌고 있잖아요. 삼성증권도 돌고 있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도 희마리가 없죠. 조정이잖아요. 두산 에더빌리티 조정. 고정 찍은 지 한 달 됐어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개미들이 가장 좋아했던 방산주 맛이 갔잖아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AI 무슨 전력 소비주들, 전력 설비 관련주도 어때요? 엉망이죠. 삼성중공업 계속 떨어져요. 조선주, 마스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때 사람들 혹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오션 쭉 떨어졌어. 다 걸려들었어 개미들 지금 여기서. 이거 단기간에 회복되겠어요? 안 돼요. 개미들이 지금쯤은 정신이 좀 들 거예요. 야, 나 설마 물린 거야 지금? 네, 이러고 있을 거야. 나 물렸어 이게 아니라 잠깐만 나 물린 거야? 이제 그 정도 현타가 살짝 올 거예요 이제.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중소형주 쪽은 어떠냐면 그 코스닥 바이오주, 알테오젠 살살 돌리면서 계속 올라가죠. 리가캠 바이오, 신고가 나오고 있고 여기 돌아가면서 가요. ABL 바이오 잘 가고 코오롱 티슈진 난 간다 이러면서 그죠? 올릭스 살살 돌리면서 가죠. 근데 코스피 쪽 대형 저 바이오주들은 이루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SK 바이오사이언스. 뭔가 좀 답답하죠. 유한양의 녹십자 나쁘진 않은데 막 땡기진 않아요. 그죠? 막 땡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테마주들 쿠팡이 지금 난리가 났죠, 그죠? 네, 그 중국인 그 중국 아유, 네, 아시죠? 제가 중국 싫어하는 거. 중국 얘기 나오니까 혈압이 올라가는데 네, 살살. 네. 어쨌든 뭐 쿠팡에 있던 중국 직원 하나가 우리 소중한 한국 사람들 개인 고객 좀 3천만 건 이상을 그 난리를 쳐놓고 중국으로 도망갔다면서요. 그거 간첩 아닙니까 그거? 네. 그 소프트캠프 점상, 네, 쿠팡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보안주들이 급등했는데 소프트캠프, 신시웨이, 뭐 지니어스, 사이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들었다 놨다 많이 했죠. 파수, ICTK 이쪽은 끝난 건 아니고요. 일단은 들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안주는 근데 이게 일시적인 걸 수 있어요. 왜냐면 올해 SK텔레콤, KT 다 터졌잖아요. 보안 문제. 여기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랑 북한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자들이 기사도 안 써. 이 썩은 놈들이. 그죠? 쿠팡 지금 뭐 불매운동 벌이자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행인 건 민심 그 쿠팡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보면 중국 알리테모, 쉬인 이런 걸로부터 쿠팡을 지키자 이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저도 쿠팡을 이용을 이제 가끔씩 하는데 저도 이따 방송 끝나면 쿠팡에서 물건 한두 개라도 사주려고요. 네. 쿠팡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쿠팡 사주려고. 네. 난 알리테모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요즘에 좀 힘들잖아요. 정부한테 이렇게 약간 압박도 좀 받고 많이 받죠 압박을. 근데 뭐 민노총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네. 쿠팡이 어디에 상장했죠? 누가 쳐보세요 누가 유튜브 쪽에 쿠팡 어디에 상장했어요? 상장회사잖아요. 어디서 했어요? 어디? 네, 그렇죠.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쿠팡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뭐 보면 되지 뭐. 쿠팡이 잠깐만. 쿠팡이거든요. 오늘 한번 보자고 이거. 응? 여기 미국에 상장돼 있어. 나스닥에. 오케이. 금요일날은 1% 정도 오르고 끝났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최근에 이거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뭐 신고가 내고 있었거든요. 신고가 내다가 지금 조정받는 거예요. 지금 조정받고 있었는데 박살이 나나 안 나나 한번 보자고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쿠팡이 잘못했죠, 그죠? 네, 그런 중국 직원을 뽑은 것부터 해서 6개월 동안 몰랐다는 게 그죠? 네.
쿠팡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쿠팡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쿠팡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네.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 보십시오.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어떤 테마 주고 움직였냐면 이거예요. 포토 레지스트. 이게 참 웃긴 게 포토 레지스트가 뭐냐면 이게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제 다 친중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이 까이거나 중국한테 불리한 기사는 잘 안 내요. 안 낸다고. 근데 이제 슬슬 기사가 나오거든요. 중국이 뭐 일본에 무슨 수산물 안 사주고 뭐 히토리오 뭐 제재하고 막 난리를 지기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난주부터 중국한테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 지난주부터 듣고 있었는데 아는 분 통해서.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왜 2019년에 문재인 때 왜 그때 무슨 아까 지소미아 문제 뭐 위안부 옛날에 문제 이래가지고 막 일본과 갈등이 있었을 때 2019년도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뭐 했어요? 세 가지 반도체 핵심 부품은 안 팔았거든요. 그때 그래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주시장 폭락하고 그때 난리 났었어. 그때 진짜 되게 혼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베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한테 보복하겠다고. 실제 바로 보복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행동이 없어. 해봤자 뭐 관광객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헌화하잖아요. 와, 일본에도 와서 맨날 똥 싸고 왔는데, 그죠? 네. 안 하네, 이제 안 하겠네. 얼마나 좋아. 중국은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고요. 일본은 말은 거의 없는데 행동을 합니다. 가서 그냥 조용히 미사일 부대에 갖다 놓고, 그죠? 반도체 핵심 소재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를 안 파냐면 핵심 소재인데 포토 레지스트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의 70% 정도를 일본이 생산한대요. 근데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나마 기사가 나오는 것도 이 기레기들 이거 정말 쓰레기들이에요 지금. 왜냐면 포토 레지스트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이거 사실이 맞거든요. 맞는데 여기 보시면 기사 제목이 뭐냐? 설경제 건데 루머. 요 기사도 보면은 설이 뭐예요? 루머잖아요. 소문이 돈다. 근데 외신 기사를 보면 안 팔고 있는 게 확실하다. 전면 수출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자들은 루머래. 그러면 기자 말대로 루머면은 주식시장의 테마주가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어요? 안 움직였겠지. 근데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면 테마주가 움직였겠죠. 그렇죠? 준비한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그 종목들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죠. 이거 말고도 오늘 올라간 테마주들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캠트로스. 상한가 갔죠, 갑자기. 이 테마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그 수출 규제 받았을 때 국산화 그 테마주들이거든요. 캠트로스, 경인양행 갑자기 뽑았죠. 캠트로스는 상한가 같습니다. 솔브레인 갑자기 튀어 올라오잖아요. 동진세미캠, SNS텍, 램테크놀로지. 왜 급등했냐면 이것 때문에 급등. 그럼 기자들 말이 맞아요?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저 사실이라니까. 지난주부터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그 기사를 안 써서 그렇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쓰긴 썼는데 소문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못 가니까 한국 오겠네?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거 왜 급등했니, 기자들아? 그게 소문이면 이건 왜 급등했냐고, 이 나쁜 놈들아. 네?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중국 놈들이 어디에요? 그 일본 못 가면 빠찡코, 못하면 카지노 돌리러 우리나라 오겠죠, 그죠? 롯데관광개발 오늘 급등하다가 2%로 끝났네요. 괜히 올라왔겠어요? GKL 이런 카지노는 왜 올라왔는데 오늘? 여행주는 왜 들썩였는데? 뭐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히토리 관련주는 왜 올라가는데? 점점 더 심해질 거라 그랬잖아요. 일본이랑 중국과의 싸움이. 이거를 국제정치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휴전이 이게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지금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듯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열세래요. 이 전쟁이 계속되면은 땅을 오히려 더 많이 잃게 된대요, 지금. 전황이 불리하대요. 그럼 이제 그쪽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이제 종전될 가능성이 크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비서실장 지금 사임했거든요. 비리 혐의로. 왜 그러겠어요? 권력 약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때마침 중국하고 한 번 더 붙어볼래? 이러면서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뒤에 미국 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이랑 중국 관련된 관련주는 계속 보셔야 돼. 왜? 중국은 계속 입으로 싸울 테니까. 입으로. 네, 하여튼 말은 세요, 그죠? 네, 원래 공산당 애들이 그래. 말은 세. 행동은 말처럼 못 따라줘. 네. 오늘 테마주가 이거 말고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여러 개가 움직였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많아요, 이거 말. 바이오주도 지금 얘기할 게 많은데. 로봇 관련주도 얘기할 게 많고, 우린 BTS 뭐 기타 등등등. 많은데 지금 얘기를 못하겠다. 내일 할까요? 내일 또 해드릴게요. 어쨌든 2차전지 쪽으로 가시면 안 돼. 2차전지 쪽, 그쪽까지 큰일 나. 2차전지 그쪽은 속이는 거기 때문에 가시면 큰일 난다. 어쨌든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문재인 정부 때도 발표했을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개미들 돈 못 버는 개미들처럼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돈 못 벌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들어오시라니까. 어디로? 종목으로 빨리 들어가시라고요. 종목이 필요하다, 매도 사인이 필요하다,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회원이 매매일자를 올려주신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내일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리겠다. 네. 아니면 오늘 올라간 유튜브 영상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했던 거 다시 편집해갖고 올린 거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우리 이효님이 저희 방에서 10년 되셨다 이제. 10년 거의 다 됐는데 그분이 매매일자 올려준 거 있나 보세요. 네. 기가 막힐 겁니다. 11월 거 올려주셨고 12월 달에 수익낸 것만. 네. 보세요. 네. 아마 내일 올라갈 영상에도 그게 앞에 들어갈 거예요. 네. 꼭 확인해 보시고 수익률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서 빨리 들어오세요. 기회라니까요 지금. 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그 유튜브 무소TV 김 실장님 또 그 테마주 브리핑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네, 관심 가지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